가장 중요한 거는 경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돈을 따는 거죠. 어떻게든 이겨야 되기 때문에 저희 방송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마판의 정광 성원입니다. 매주 서울, 부산, 이원 취재를 통해 최고의 적중과 최고의 환수를 이끌어내겠습니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닌 경마 해설 방송의 허찬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원입니다. 2010년 6월 26일 일요경마 위닌 경마 해설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경마일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은 적중, 그 다음에 또 높은 환수를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무기로 된 마번들이 아마 경마팬 여러분들께 갈 거예요. 그걸 잘 활용을 하셔서 경마란 전쟁에서 승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가 이제 7월 달로 경마가 접어들면서 모든 게 이제 바뀌죠. 왜냐면 경주 시간도 이제 야간 경마로 들어가면서 바뀌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얘기했다시피 7월 달부터 또 기타 소득세법까지 바뀌기 때문에 신경을 좀 바짝 쓰셔야 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거기에 대비해서 제가 막권도 어떻게 사야 되는지 그런 것까지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 일반 또 개인적인 ARS 팬 여러분들한테도 또 막권을 또 사는 방법까지 금액까지 또 알려드려야 돼요, 이제는. 왜냐면 엉뚱한 돈을 갖다 세금으로 뜯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경마 팬들이 경마가 어려워서 항상 진짜 쪼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부정 경마로 기수놈들이 장난쳐서 그 또 간을 빼먹고, 여기에 또 세금으로 나라에서 또 빼먹고, 예상하는 저희들 잘해야 됩니다. 저희까지 빼먹고 그러면은 진짜 경마팬 여러분들 뼈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그 뼈에 살이라도 붙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또 성원 의원은 또 발로 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들 갖고 뼈에, 경마팬 여러분들 뼈에 살 붙여드리기 위해서 저희라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야간 경마 시간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금요일. 네, 금요일은 2시 반에 출발을 하고요. 토요일은 2시에 출발합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10시 50분에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 시간 잘 맞추시기 바랍니다. 물론 경마하시는 분들 뭐 시간 틀리신 경우들 없는데, 이게 지금 지정자석제가 되면서 예매를 안 하시고 갔다가 낭패 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시고, 다음 주 되면 또 제가 공표를 또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자, 일요경마 부산, 서울 바쁩니다. 달려가 보도록 하죠. 일경주 1000m 꼭 6등급 마필들 12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역시 2세마 경주이기 때문에 상금이 좀 커요, 왁구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노림수를 가지고 들어갈 말들이 몇 두 있을 텐데. 자, 성원이요. 네, 내용적으로 좋은 마필들 많은데요. 저는 좀 마방의 의지, 그리고 제가 봤던 마필 중에 11번 대기속도라는 마필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 문세영 기수가 주행검사를 담당했던 마필들이 좀 있는데, 대기속도는 문세영 기수가 주행검사했지만 이번에 박태종 기수가 안장을 바꿨습니다. 자, 대기속도란 마필의 초반 스피드, 게이트는 외곽이지만 그 스피드 충분히 좀 통할 수 있는 편성이고, 마필의 이 자옥세라 그러죠. 발걸음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마음에 들었던 게 바로 대기속도고, 앞으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마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기존 말들이 이제 마이티 만보하고 파이어볼 두 마리가 이제 03초대를 뛰고 나왔는데, 지난주 금봉왕 뛰는 거 보니까 뭐 열심히 탔는데도 입상권에 못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말들은 좀 기다리십시오. 한 번 정도 더. 네. 그리고 지용철 마방에서 마이티 만보하고 금왕여제를 끊어놨는데, 금왕여제가 이게 지금 같이 뛰었던 말들이 선스트롱 아니겠습니까? 이 선스트롱은 바로 이 주행검사를 받고 나서 지난주에 입상을 했죠. 우승을 차지했고, 이 금왕여제 같은 경우는 지금 말값이 1억이에요. 1억에다가 매니피 잠하고 주행검사 뛴 거 보니까 전부 노출 안 시켰고, 걸음을 뭔가 좀 대비를 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상금 챙기기 위해서. 그리고 어린 왕자도 같이 뛰었던 애들이 지금 뉴 파이트 삭스, 로얄 페이버 이런 애들과 뛰었기 때문에 기존 말들과 뛰었던 애들입니다. 금왕여제하고 이 어린 왕자는 더 뽑을 게 있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기존 말들 1번 마이티 만보나 파이어볼보다는 아까 했다시피 신예 말들의 점수를 좀 많이 주면서 가자. 그 중에 금왕 여제를 포인트로 좀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물론 신마기 때문에 이런 신마들이 이제 모래를 맞을 경우에 대비한 상황도 그림은 그려야 됩니다. 하지만 아까도 했다시피 기존 말들이 센 말들이 없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이경주 1200, 국 6등급 마필들 12대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성원이요. 네, 정말 덜덜한 편성들이 나왔다는 판단인데 저는 이번 최고의 찬사가 공백은 좀 갖고 있지만 이번 새벽주기시의 준비 내용들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주행검사 시에도 분명 임기현 기수가 충분히 재봤다는 판단이고 더군다나 지금 새벽주기시에 충분히 좋아진 발걸음을 보이고 있다는 임기현 기수가 직접 느끼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는 이제 공백기에 대한 적응력인데 이 정도 편성이라면 적응력 저는 좀 무시를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최고의 찬사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자, 간단한 게 부대 설명들을 좀 하죠. 강대강은 지난번 편성 인정 못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기대는 말이 되기 때문에 말이 자꾸 안쪽으로 기대, 그거부터 고쳐놔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블랙파워는 지난번에 만보션이랑 잘 뛰었습니다만 13주 공백이 좀 걸리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당일날 컨디션하고 배당은 좀 살피시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최고 차선은 좀 걸음의 변화를 보였고 미라클 투유도 주행검사 때 모습 보니까 물론 신의 말들과 뛰었기 때문에 그 평가는 아까도 했다시피 모래 적응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일단 가능성은 보이고 있고요. 기존 마 중에서 9번 아름다운 우승인데 지난번에 앞에 나가서 경합을 했습니다. 경합을 하면서 경주를 망쳐버렸습니다. 그날 경주에서는 공백도 갖고 나왔고 체중도 무려 19kg나 쪘고 경합을 했고 직선의 채찍까지 놓치면서 온갖 부정은 다 타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악조건이 아니라면은 더 능력을 뽑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채찍 놓친 부분까지 경마팬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3경주 1200m 국 5등급 마필들 12대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성원이요. 네, 저는 12번 핫픽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토요일에도 55조 마필 한 마리 추천을 좀 드렸고 여기 일요일에도 3경기에는 핫픽을 추천드리는데 물론 승군전입니다. 하지만 마필의 발걸음이 너무도 좋고요. 참 그 호주에서 넘어온 조교사들의 특징은 편성을 본다는 거죠. 희한하게 부산에 있는 울줄리 조교사나 브라이언 조교사나 편성을 보고 이번이 찬스다. 역시 복승률에 대해서 굉장히 좀 중요시하는 그런 호주 경마를 좀 느낄 수가 있는데 자, 이번에 승군전입니다만 상태가 너무도 좋기 때문에 저는 핫픽을 충분히 통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3경주 혼전입니다. 입상 가늠마가 너무 많아요. 3착 승군에서 열받은 소아라 여왕, 그 다음에 지난번에 2천승을 만들고 박태준 기수의 2천승을 만들었던 강호 천년, 아까도 했다시피 승군 맡고 있는 하피이글, 그 다음에 승군전에 경주 망쳐버렸던 2K, 기본 기록 좋은 용총, 여기에 지난번에 무리에서 비볐던 캐논 스파이더까지 무려 6, 7두가 경쟁을 하는 구도입니다. 혼전 구도예요. 3경주. 그래서 상당히 난해한 경주 편성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소아라 천왕입니다. 이거 3착 승군한 게 내용이 있어요. 3착 승군한 게. 그냥 승군한 게 아니고 상태가 안 좋은 상황에서 3착 승군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상황의 급반전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그냥 칼을 갈아놓고 1번 게이트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줄어든 거리에 독을 품고 지난번에 3착 승군의 한을 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탈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배당은 아까도 토요일날 경주에서 얘기했다시피 캐논 스파이더입니다. 얘 때문에 비벼서 죽은 애가 S클래스인데 토요일날 S클래스 경주 결과를 보세요. 걔가 입상을 하면은 얘도 점수를 좀 높게 주시고 4경주 갑니다. 1000m 혼합 4등급 마필들 12대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스프린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경주 편성입니다. 이성훈. 네, 1000m 혼합 4등급인데 국산 마필들이 조금은 더 나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중에 저는 9번 성불 오름인데요. 1000m 출전하면서 마방에서 적정거리다라면서 굉장히 좀 자신감을 보이고 있고 물론 상대 마필들이 만만치는 않지만 자, 이번 새벽주교 시에 조재료 교수가 직접 조교를 담당해봤는데 역시 컨디션 좋은 걸 느끼고 있습니다. 이 마필이 좀 충분히 통할 수 있다. 1000m 거리기 때문에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9번 성불오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천리, 진영의 거인, 성불오름, 플라잉볼트, 이 외산마에 다 국내산 마필들이 전부 다 출전하고 있고요. 각 길들이 좀 겹칩니다. 4번도 앞에 나가고 성불오름, 플라잉볼트. 뭐 플라잉볼트가 빠르기는 가장 빠른데 1000m에서는 얘들 뭐 경쟁력이 상당히 높은데 이게 지금 안쪽에서 빠른 말들이 밀고 나와서 마지막 한 발에서 슬롬이 아마 찬스를 잡을 것 같은데 6이나 7 중에서 그중에서 7번 레전드 킹이 데뷔전에서 혜선이가 보여줬던 걸음, 그 다음에 3착을 했던 절대병기가 지난주에 여유있게 입상을 했던 걸음으로 볼 때 코 파고 있다가 한 발 쓸 전력으로 레전드 킹에 좀 점수를 주는 바입니다. 사경. 부산 1경주입니다. 1000m 혼합 4등급 7도 단초는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단초에도 압축을 시켜내야죠. 자, 성원이. 네, 저는 5번 레츠윈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마필이 데뷔전 당시부터 출전 취소를 시켰고 그 전에 나가서는 발걸음 한번 살짝 재보는 모습이었는데 지난번에 나왔을 때 제가 분명히 내용을 좀 말씀드렸던 마필이에요. 자, 레츠윈이 상대들은 상당히 세지만 분명히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 이 마필이 지금 호전된 발걸음이 너무도 좋다라는 내용을 제가 분명히 전파를 해드렸는데 자, 이번에는 편성 자체도 너무도 좋게 만났고 발걸음 자체는 마방에서 훨씬 더 좋아졌다는 내용을 갖고 있고 기승하는 박재희 기수 자체도 컨디션이 훨씬 좋아졌다는 3박자가 딱 고루 갖춘 내용을 갖고 있는 5번 레츠윈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한진말이 하려고 그랬어요. 마이엘리스랑 같이 동반 출제해갖고 마이엘리스 쏘고 걷다 붙이려고 그랬는데 쇼트스톰이 원체 잘 타는 바람에 머리차로 깨졌던 겁니다. 자, 나머지 말들 가운데 입상마가 이제 2번 덕킨하고 폭풍신화가 돼도 될 텐데 폭풍신화 이쿠야스기스의 51이기 때문에 또 많이 바람 불 거고 덕킨은 지난번에 선행 안 나가서 아웃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선행 나가면은 당연히 덕킨이 더 뛰죠. 그래서 2가 선행에 성공할 경우는 아까도 했다시피 2호 막권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2가 선행을 못 받을 경우에 막권은 뭐 1번이 낄 수 있는 전개는 돼도 서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뭐 참고 있다가 왔던 걸음이기 때문에 메리언 카운치나 서해 그 다음에 뭐 배다리 삼청호사나 밝은 태양은 경쟁력에서는 좀 떨어진 마필들이기 때문에 인기마 구도 안에서 작전이 이제 덕킨의 선행 성공에 따라 틀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5경주 갑니다. 1300 5등급 마필들 12대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성원이. 네, 저는 여기서 9번 슈퍼라이언이란 말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마필이 국산 6등급 포화주류였죠. 그 당 16% 정도면 비가 오른 상황이었는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 이후로 현군에 올라와서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 못했고 더군다나 지난번에는 체중이 20kg 불면서 제가 볼 때는 아예 발걸음이 조금 아껴졌다는 판단인데 자, 이번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금 마방에서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고 더군다나 지난번에 아껴놨던 폭발력까지 더한다면 분명히 가능성 있는 9번 슈퍼라이언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자, 제일 비싼 말이죠. 인본 챔프. 지난번에 인기 2위였는데 사실 개졸전입니다. 이런 거는. 왜냐면은 마방들마다 이렇게 보면은 마필들 인기말들을 인기마가 돼서 뻔히 나올 거를 알면서 왜냐면 지금 핸디들이 다 경주가 끝나면은 일요일 경마 끝나면은 다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경주에 인기 1위로 팔릴지 2위로 팔릴지 다 아는 상황이면은 말들을 잘 조련을 해서 인기에 부합하게 만들어 갖고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난번 경주 때 인기 2위였는데 체중도 무려 13kg나 쪘고 말 상태도 완전히 아웃이 되게 만들어서 나와서 이렇게 뛰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두 번 경주 두 번 모두 그렇게 만들 일은 없는 거죠. 예, 그리고 비싼 말인데 마주 입장에서 볼 때 두 번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건 또 상황이 잘못되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는 문세영 기수가 더 잘 타줄 겁니다. 그래서 인본 챔프를 좀 신경을 쓰시고 나머지 말 중에 한 마리 더 볼 말이 있다면요? 저는 위즈 스파크라는 마필은 좀 관심을 두고 있는데 자, 이 마필이 지난번 뛰었을 때 발걸음보다는 저는 확연히 지금 좋아졌다는 이게 느낌을 받고 있고 자, 마필도 충분히 좀 통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막 위즈 스파크라는 마필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3하고 6이 문제성이 있는 말들이에요. 또 두 마리가. 3은 잘 뛰었고 6은 또 진로가 지난번에 막혔고 그래서 복귀 상황으로는 6을 좀 신경 써야 되겠고 앞에 가는 선입으로는 3번 샤프 위너가 난데 왠지 저는 땡기는 거는 복귀 담당이기 때문에 6쪽이 좀 땡깁니다. 그 신경들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금화판의 정보왕 성원입니다. 성원이 준비한 일요일 부산교차 메인 승부는 이경주로 준비했습니다.
자, 1300m 국산마 5등급 총 11마리입니다. 초반 순발력을 살려서 선행을 노릴 상당한 마필들이 있습니다. 자, 그 마필들이 모두 다 입상권에 성공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마필 중에 버텨봐야 한두 버팁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대로 준비하고 선행 마필들 나가라 그러고 선의권에서 차분히 따라붙을 그 마필, 기생하는 기수도 노련한 기수고요. 마방에서의 준비 상황, 더군다나 인기도에서 밀려있는 상황까지. 자, 그 마필에 대한 기대감, 마방에서 은밀히 쏘는 그 마필을 충마로 놓고요. 앞에 가는 마필 한두 받쳐놓고 자, 제대로 따라붙으면서 이번에 제대로 된 능력을 보일 마필, 그 마필의 주력으로 들어갑니다. 자, 배당 제가 볼 때 짭짤한 중배당 내줄 수 있는 메인 승부처고, 자, 여기서 충분한 한구라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자, 이번 부산교차 이경주 성원과 함께하시면서 제대로 된 승부 펼쳐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요일 서울 6경주입니다. 거리 1300, 혼합 4등급 11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인기마 접전 구도입니다. 성원이요. 네, 저는 8번 시대의 여왕을 우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페로비치 기수였죠. 아쉬운 좀 발걸음을 남겼었는데, 자, 이번에 조인건 기수가 직접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조인건 기수가 이제 군대를 좀 갔다 와서 제대해서 승수를 조금씩 챙기고 있는 상황인데, 이 시대의 여왕이라는 마필을 조교시켜보고 그야말로 조성원 기수가 아주 작심하고 있더라고요. 강한 조교를 시켰는데도 밥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분명히 지난번보다 나아진 조건까지 8번 시대의 여왕 충분히 가능하겠다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3마리가 팔릴 거예요, 이번 경주는요. 시대 8번, 그 다음에 9번, 그 다음에 외곽에 있는 11번 마두령까지 3파전으로 팔릴 텐데, 조건이 가장 안 좋은 놈은 마두령이에요, 사실. 왜냐면은, 지난번에 늦바라고 올라왔던 복귀 상황의 그림은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만, 이번에는 상대들이 좀 세지면서 외곽 게이트를 밀리고, 부중도 지금 57을 달았단 말이에요. 지금 왜냐면 지금 출전마 중에 레이팅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 보면은 불리한 악조건 쪽에서 굳이 꼭 승부를 걸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건이 좋은 애들이 지금 국내산 마필들이 여기 시대영하고 지금 가이아 썬더가 나와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얘들은 지금 조건이 외상 경주에 나와서 조건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은 9번, 8번 쪽으로 밀어주고 나머지 마권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상황이나 배당판의 흐름을 지켜봐야 될 그런 경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정으로는. 2010년 6월 26일 일요일 부산 3경주입니다. 거리 1400, 국 5등급 마필들 12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일요일은요, 부산 3경주의 메인을 들어갑니다. 부산 메인을. 그리고 연달아서 서울 7경주에 서울 메인을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8경주에 노림수 갖고 서울 중메인으로 3연타를 찍고 한번 나가볼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매출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자신 있게 때리고 갈 중배당 막권에 한탕을 찍기 때문에 인기만을 도려낼 수 있는 경주가 3경주가 연달아 있기 때문에 아주 상황을 한번 내보려고 잡은 겁니다. 특히 부산 3경주 팔리는 인기마의 불안 요소를 정확히 언급하고 팔리는 마필 가운데 압축구도 들어갑니다. 인기도가 한 4두 정도로 아마 팔릴 거예요. 그 중에 2두는 삭제 처리시켜야죠. 그래야 환수가 나오니까요. 제대로 때리고 들어갑니다. 팔릴 말 걷어낼 준비하시고 들어오시면 돼요. 제대로 때릴 테니까. 여기에 복병마 한두를 포함해서 3두 압축구도로 갈 테니까 부산에서 먼저 한탕을 찍자고요. 부산 3경주 메인 승부입니다. 여기서 찍고 서울 메인으로 갑니다. 일요일 서울 7경주입니다. 거리 1300, 국 5등급 마필들 12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이번 경주가 이제 서울 8경주하고 맞물려서 이제 메인 준메인이 7, 8경주가 되어 있습니다. 7경주에 적중이 안 되면은 8경주에 다 찾아오고 더 환수를 만들 거고요. 7경주에 이기면은 이긴 자금을 가지고 8경주에 어퍼마리로 들어갈 그런 상황을 연출시키기 위해서 지금 중반장에 다 잡아놨습니다. 역시 이번 7경주 허찬진의 관리마의 포인트를 두고 공략 들어갑니다. 인기마의 포인트를 두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배당 막권이 먼저 포인트가 됩니다. 인기마가 도려질 경우는 바로 중배당에서 중고배당까지 먹을 수 있는 7경주입니다. 그래서 이번 7경주에 먼저 메인으로 상황을 볼 테니까 같이 동참하시고 승리하시면 됩니다. 혹여
실패 볼 경우는 8경주에서 더 찾아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번 7경주부터 부산 3경주에 이어서 7경주의 상황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4경주입니다. 거리 1200, 곡 4등급 마필들 12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성원이 형. 네, 세게 보는 마필들보다 저는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마필을 제가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는 7번 인디언 파크인데, 지난번 오랜만에 나와서 인기 1위입니다. 과도한 인기를 얻었던 인디언 파크인데, 자, 제가 좀 내용을 좀 알아봤어요. 제가 좀 광분을 하고 놓고 추천을 드렸던 마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좀 내용 정리를 해봤는데, 자, 이 마필이 경주 전날 발주대에서 굉장히 좀 발주가 안 나가는 모습을 느꼈던 게 5조 마방입니다. 자, 그러면서 실전에 나서도 발주가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졸전을 치러놨는데, 자, 그 부분이 해소가 된다면 저는 분명히 이 인디언파크에 보여줄 능력은 더 있고, 지난번에 졸전 어느 정도는 좀 많이 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 마필을 놓고 추천을 드릴 만큼은 아니지만 가장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이번 경주의 7번 인디언파크입니다. 네. 자, 4번 원더풀 청이하고 포마이시스가 지난번에 뛰면서 포마이시스가 잘 뛰었습니다. 근데 조건은 지금 원더풀 청이 쪽이 많이 좋아졌어요. 안장도 그렇고 부중도 그렇고. 포마이시스는 직전보다 부중이 또 늘었고. 게다가 훈련이 지난번보다는 조금 제가 못해 보여요. 포마이시스는. 그래서 같이 뛴 말 중에서는 4번 쪽이고. 부중이 지금 무려 6kg나 느는 프라이빗 댄서를 어떻게 판단할 건가가 중요한데, 일단은 저는 이 말이 56을 달고 데뷔전에서 입상을 했던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7을 소화할 수 있다고 봐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기마 중에서는 6번 쪽을 약간 좀 약하게 본다는 점 얘기를 합니다. 일요일 8경주입니다. 우리 1200, 곡 4등급 핸디캡 11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8경주는 제가 오늘 메인 경주, 서울 메인 경주 말고 아주 인기마 한두를 좀 약하게 보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이제 준메인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근간에 송원이라고 방송하면서 하루에 메인은 딱 하나씩 갖고 가는데, 뭐 다른 방송들하고는 좀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다른 방송들은 뭐 하루에 혼자서 가더라도 메인이 뭐 준메인 뭐 해서 승복주들 4-5개씩 갖고 가는 방송들이 많습니다만, 저희는 일단 내용에 충실하자. 이게 모토인데, 특별한 말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일단은 6월달까지는 메인 하나씩 가기로 했는데, 요거는 제가 특별한 말이 하나 나오기 때문에 준메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원현 노리는 말 한 마디 설명해 주죠. 네, 저는 10번 샤인클로버 좀 강하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경기 도지사배에 나가선 큰 의미를 갖기는 어렵고요. 지난번 일반 경주 들어왔는데 경쟁력 보이고 있고 해볼 만한 편성이고, 마필이 보여줄 거름이 저는 더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10번 샤인클로버 간단히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8경주는요 인기마가 한 6두가 팔릴 거예요. 6두 팔리는데 반을 정리를 할게요. 반. 3마리를 정리를 하고 준메인을 들어갑니다. 그 중에 인기 1, 2위권의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노리고 들어가는 경주 8경주 준메인으로 한번 중반부에 아주 자금을 한번 확보를 더 하도록 하죠. 자, 부산 5경주 갑니다. 1800국 3등급 핸디캡 11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성원이 형. 네, 저는 5번 상승 주니어입니다. 야, 제가 진짜 이번 상승 주니어만 쳐다보고 있으면 지난번 실수가 정말 뼈 아프게 느껴지는데, 제가 그 상승 주니어 나온 경주에 좀 욕심을 부렸습니다. 원래는 세게 봐줘야 되는 마페이를 한 마리 빼놓고 그냥 또 한 방으로 추천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너무 욕심을 부린 나머지. 자, 분명히 뭐 여러 군데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마필이 그 당시 바람의 전설인데, 야, 상승 주니어에 한 방 때리고 나서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여전히 좋고요. 상승 주니어 마필 수요일 날은 또 미특기라는 그 부산 19조에 굉장히 좀 느낌 좋은 그 훈련이 있습니다. 훈련 승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또 좋은 느낌이고, 지난번에 이어서 여전히 좋은 상태. 더군다나 또 김용근 기수도 조기를 담당하면서 상당히 좋은 느낌 받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 주니어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2주 만에 19조 말들 쓰는 말들은 안 가려고 쓰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도 와일드러시란 마필이 2주 만에 끌어놔서 승부를 걸지 않았습니까? 상승 주니어도 마찬가지 입장이고, 오히려 지난번에 입상한 말 중에서는 벌마소녀는 조금 약간 어부지리성이 포함된 내용이고, 유현민 기수가 기승했다 하더라도 저는 조금 덜 보고 싶네요. 그리고 직전 경주 때 모습을 보면은 이제 복귀 상황으로 나온 애들이 몇 두가 있어요. 이번 경주에 요주의 세력들로. 그중에 3번 동남천하 같은 경우는 지금 사건 사고가 많은 말입니다. 사실은 4월 8일 날 경주 때 고속질주를
옷가베 기수가 오는데 뒤를 무려 4번씩이나 쳐다봤어요. 김영훈 기수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얘기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지난번에 김도윤 기수도 또 역시 말을 이상하게 탔고 이번에는 임성실 기수 뭐 기승할 때 성실하게 기승하지 않습니까? 노림수를 두고 또 타는 그런 기수이니만큼 동남천하 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요주의 세력 중에 1순위예요. 구경주인가요? 네. 거리 1700, 곡 3등급 핸디캡 12대의 접전 구도가 되겠는데 이번 경주는 아직 경주가 시작이 되지 않았는데요. 인기마로 팔릴 4번 비세리온이 취소가 됐습니다. 경주 취소가 됐는데 굴건염으로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뭐 저희 방송이 지금 찍는 시점이 지금 목요일입니다. 근데 이 말은 이번 저희가 풀고 있는 거는 일요일이기 때문에 미리 마사에서 공표를 제가 보고 지금 방송을 찍기 때문에 4가 취소됐다는 점을 경마팬 여러분들이 아시고 혹여 뭐 경주전에는 이미 다 아시고 계시겠죠. 하지만 저희 지금 목요일 날 찍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은 설명을 안 해드린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성원이요. 네, 저는 추천드릴 마필은 9번마 신바입니다. 자, 구산 3등급에 승분하면서도 우승을 차지했고 무려 부담 중량이 이제는 지난번에 우승으로 인해서 57kg인데 자, 이 마필이 다른 마필들하고 뛰면 앉으려고 하는 근성 쪽을 저는 상당히 높게 보고 있고 물론 지난번 뛰었던 것보다 상대들이 조금은 세졌다는 판단인데 다시 한번 저는 충분히 통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말도 역시 57을 소화했지 않습니까? 2월달 경주 때 소화했고 자, 저는 2번 경주를 다 꺾었습니다. 이 말을. 왜냐면은 3월 5일 날은 냄새가 나서 꺾었고 지난번에는 상대가 강해서 꺾었던 천지 스톰입니다. 이번에 52의 부담 중량이면은 못 꺾죠. 거리도 1700이고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번 천지 스톰은 이번에는 놓고 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부산 6경주입니다. 1400 2등급 핸디캡 12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성원이요. 네, 저는 10번 비트 블레이드입니다. 자, 이 마필이 지난번 1800 나가서 인기도에 부응하지 못하고 무너졌는데, 자, 이 마필에 대한 사연은 제가 5월 13일 날, 그 당시 이제 뭐 방송을 안 할 때라 다른 방송에서 이제 좀 추천을 드렸었는데, 이 비트 블레이드 오랜만에 나오지만 반드시 누려야 된다. 특히나 코너 2개짜리는 충분한 경쟁력이 있는 마필이고, 지난번에 1800의 페인, 그리고 이번에는 1400에 도전하는 마방의 속내까지. 역시 마방에서 굉장히 좋은 내용 흘러나오는 마필이 바로 10번마 비트 블레이드이기 때문에 인정을 좀 하겠습니다. 예. 이게 사실 좀 냄새가 납니다. 이번 경주가. 왜냐면은 19조 마방 말이 선행마일 경우는 참 냄새가 나요. 지금 안쪽에 2번 스마트 젠틀맨도 선행이고 그 다음에 퀸츠 하츠도 선행마예요. 근데 유현명 기수라든지 김용훈 기수가 다 19조 말들을 기승하는 기수이기 때문에 10번 비트 블레이드를 보내줄 경우 이게 또 성사가 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뭐 퀸트하치가 나간다든지 그러면 또 비츠블레이가 불안 요소도 있고 그래서 선행 말들이 어떤 말들이 나가느냐에 대해서 고민이 골 때리는 경주예요. 사실상.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안 해야 되는데 원래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경마를 풀어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게 풀려버려요. 경주가. 시원하리만큼.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게 없어져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 경우 눈치를 보고 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가서 맞다이로 붙어야죠 다. 그래서 저는 맞다이로 붙을 말을 하나 뽑아놨습니다. 물론 이 기수도 19조에 기승을 해요. 그래서 좀 찝찝한 건 있습니다만 복귀 상황으로 1번 프로네이스예요. 2번 경주 입상을 만들어 놓고 지난번 경주는 이쿠에스답지 않은 말머리로 승부를 회피하는 듯한 말머리를 한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번에 1번 게이트고 따라가는 말이기 때문에 누구가 선행을 나가다 하더라도 얘는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전력이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써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1군 말들과 대상 경기 나왔던 슈프림 매직도 이제는 2군의 말들과 본군의 말들과 뛰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좀 써야 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6경주는 쉽게 끝날 경주는 아니에요. 과연 보내줄 것이냐, 뭐 안 보내줄 것이냐, 놓고 칠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 부분이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승부지 간파도 당일날까지 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마판의 정부왕 성훈입니다. 성훈이 준비한 1호 경마 메인 승부처는 바로 10경주입니다. 1900m 1등급 경주 총 12마리입니다. 자, 아마도 상반기를 결산할 만한 메인급 승부처인데
자, 제가 분명히 타이틀을 바꿀 수 있어요. 조금 더 확인해보고 조금 더 분석 거치고 나서 그만한 메리트가 있다면 타이틀은 좀 바꾸겠습니다. 메인 승부처가 아닌 최대 승부처로까지 바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 출전한 마필들 전력이 고만고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전시킨 각 마방에서도 서로 해볼만 하겠다. 그러면서 뭐 우승에 대한 자신감까지 보이고 있는 마방들. 하지만 결론적으로 우승을 하는 마필은 한 마리예요. 그 한 마리를 잡아내기 위해서 이번 주도 열심히 뛰어다녔고, 서울 경마장을 빠져나오는 그 순간에 야, 이거 제대로 붙어보면 충분한 메리트가 있겠다라는 확신을 갖고 나온 경주가 바로 10경주 메인 승부처입니다. 자,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성원의 정보력, 그리고 이번 새벽주기 준비 과정에서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는 마방, 제대로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6월달 최고 승부처, 상반기 최대 승부처가 될 수도 있는 10경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한구라를 안겨드리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1402등급 핸디캡 11두의 적정 구도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성원이요. 네, 저는 11번 야호 스카이 캣입니다. 56.5의 부담 중량은 그보다 더 높은 부담 중량도 달아봤던 야호 스카이 캣이고, 자, 이번에 조윤건 기수가 새벽줄 담당을 좀 해봤는데, 상태가 너무 좋다라는 걸 느끼고 있고, 그건 무엇보다 이 직접 만져본 기수의 손에 착착 감기는 느낌이 있다면 분명히 실전에서 충분히 가능성을 보일 수 있는데, 역시 이게 조윤건 기수의 손에 착착 감기네요. 11번 야호 스카이 캣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조인권 기수가 군대 갔다 와서 지금 마지막 경주에 특히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지난주도 그렇고 마지막 경주에서 포효하는 모습으로 그림은 끝나는 적이 몇 번 봤는데, 어쨌거나 지난번에 걸음 회복한 건 사실이고, 자, 진격의 거장도 지난번에 뛴 거 보니까 선의봉술을 하더라 이거죠. 선행이 아닌. 그리고 1800에 나갔다가 거리를 줄여서 뛰니까 선의봉술을 하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고, 뒤에서 올라오는 누리나래나 앞에 갔던 장산제왕은 오히려 손이 가기 좀 싫으네요. 이번 경주는. 선의권에서 오는 그레이 카이저나 에스로즈 이런 쪽에 손들이 가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도 11번 쪽에 11경주 포인트를 같이 맞춰주고, 입상 가능한 전력들은 그런 식으로 나눠서 포인트를 잡고 공략을 하자. 입상을 했던 누리나래라든지 장산제왕보다는 거리를 경험했던 말들, 또 조금 더 나와줄 말들의 기대치를 좀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일요일 부산 서울 경마 상세한 해설 해드렸는데, 역시 좋은 무기 가지고 현장에서 월말 경마 대승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현장을 지키면서 좋은 또 현장 상태들, 또 승부 내용들을 간직하고 있을 테니까 경마팬 여러분들이 저희와 같이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승리를 만드시는데 밑거름이 되실 겁니다. 저희가. 자, 저희는 승전보를 갖고 7월 첫째 주 경마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